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1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이입니다. 날씨가 슬슬 더워지고 있는데요. 모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해서 더 혹독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더운 날씨와 코로나로부터 모두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질 때면 청년유니온에서는 최저임금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올해는 조합원에 드리는 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장을 벗어나 가장 낮은 노동자들의 곁에서 최저임금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5년간 지켜오던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인데요. 늘 신박한 최저임금 운동을 보여줘왔던 청년유니온이 올해는 또 어떤 최저임금 운동을 진행하게 될지, 왜 회의장 바깥에서 진행하려고 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이번에 노가리에서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엄청 오랜만에 뵙는 DJ 씨앗이었나요? 네, 씨앗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팟캐스트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저 이전까지 이제 DJ 씨앗으로 이제 함께 팟캐스트 진행했다가 이제 이번 코너부터는 이제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이번에 새로운 코너로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새로운 코너를 들고 나오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또 일감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아니, 자꾸 출연시켜달라고 하시더니 자기가 출연하기 위해서 코너를 만들어 오셨군요. 출연을 위해서는 불사르지 않고 일까지 만들어오는. 어떤 코너인가요? 오늘부터 이제 아마 격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준비해온 코너는요, 이제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를 파헤치는 코너입니다. 네, 이름하여 유니온센터와 팟캐스트가 함께 진행하는 코너죠. 네. 이번 주 상담 111을 오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111. 1 세 개를 기억해 주세요. 111. 네. 인트로 저희 고민해야 되나요? 인트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척척 박사, 마빈 박사. 그런 것처럼 이번 주 상담 111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약간 긴급 번호 같다. 괜찮다. 이번 주 상담 111. 한번 녹음해봐 지금. 하나, 둘, 셋. 이번 주 상담 111. 네, 이렇게 인트로 하나 땄고요. 그래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번 주 상담 111에서 가져오신 상담이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 가져온 상담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이렇게 코너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좀 드리면 좋을까 싶다가, 이제 약간,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내 일터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일터 현장에서 살짝 헷갈리는 부분들,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오늘 이제 준비했고요. 오늘은 약간 그런 시류에 따라서, 그리고 시국에 따라서 오늘 진행할 상담은요. 이제 상담 유형으로는 이제 무급휴가와 강제로 연차 휴가를 소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상담은 제가 읽어볼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무 중 코로나19 사태가 커지며 회사의 매출이 떨어져 근무 시간표와 인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업무 필요성에 따라 파트를 나누어 근무 시간을 차등 적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으로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으며 사내 대부분의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1주 이상의 무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파트의 동료들은 사업주가 휴가를 거의 강요하듯
권유안이 일단 연차를 소진하여 근무일수를 맞춰 급여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에서 휴가 사용 권고에 또 버티면서 휴가를 가지 않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사내 소문으로 무급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 휴가를 강제로 소진한다고 전해 들었으며 저희 경우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몰라 일단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중입니다. 사업주는 자율적 사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자율적 사용. 다가오는 5월도 휴가를 2주간 사용하라는 권고 아닌 권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올바른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까지 찾아와 문의드립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사업주의 이러한 무급휴가 권유와 이를 거부할 때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사실은 한번 확 유행했다가 좀 사그라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지금 수도권에서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회사에서 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그러니까 많은 노동자분들을 유급휴직 아니면은 좀 상황이 좋은 곳은 유급휴직, 상황이 나쁜 곳은 이제 무급휴직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전까지도 사실은 이러한 사태가 없긴 했었었죠. 그쵸, 코로나19라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전까지 약간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연차 휴가 사용과 관련한 약간 연차 휴가를 상담 들었을 때 연차 휴가를 사업주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가 사실 약간 연차 휴가 관련한 상담의 쟁점이었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업주가 연차 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킨다. 약간 이게 약간 상담의 쟁점이 반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정말 국가적 재난 상황이긴 하구나. 내가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의 상담 같은 거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사업주의 무급휴가 권유와 이런 무급휴가를 거부할 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노동법적으로 불법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으로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급휴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원칙적으로는요. 근로자 동의 없는 무급휴가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장이 쉰다던가 무급휴가를 가라고 한다던가 하게 되면요. 평균 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사실 휴업수당 많이 이야기는 들어보신 분들은 많기는 한데 사실 실제 현장에서 살펴보면 이제 유급휴가란다. 휴업수당 받으면서 쉬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엄청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국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주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사실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요. 고용유지 지원금이 사실은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걸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가는 게 진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되게 약간 세세한 제한들이 있는데 작년 동월과 비교해서 작년 동월과 비교해서 매출이 30% 이하로 떨어진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온다든지. 그것도 진짜 일이네요. 네, 약간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잔뜩 가지고 와야지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간 좀 높은 허들이나 그런 난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급휴가를 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무급휴가 관련해서 이제 이 답변을 좀 더 말씀해드리면요. 무급휴가는 노동자가 신청서를 내고 원칙적으로는 노동자가 신청서를 내고 그리고 그걸 사용자가 승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무급휴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이 상담을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권유하였다라는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 근로자분이 무급휴가에 동의하고 일단 무급휴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무급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신 정황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급휴가에 동의했다 보이기 때문에요. 노동법상 문제 제기를 할 길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 경우 현장에 있는 노동자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떠한 거에도 사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급휴가 신청서 작성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어요. 사실 약간 이런 사실은 근데 사업주의 그 권유 아닌 권유라고 이야기하는 강요에 사실 많이들 작성을 하시는데요. 사실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강요에도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중에 버티다가 나중에 불이익이 돌아왔을 때 그 불이익에 대해서 따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사실은 이것만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일단은 버티는 수밖에 없다. 약간 속 시원한 상담 답변이 들리지 못했지만 약간 이 방법밖에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그 버티고서 계속 그 회사를 다니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 난 정말 애정이 없고 이제 슬슬 나가도 진짜. 퇴직금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잘린 다음에 실업급여 받겠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좀 사용하기 용이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 약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사업주와 대화를 시도한다든지 협상을 시도한다든지 사실은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없으면 맞아요. 이런 개인이 협상을 하는 건 그렇죠. 너무 어려운 일이죠. 사실 이런 사업주와의 약간 협상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연차유급 휴가 관련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연차유급 휴가 이 사용에 대한 원칙은요.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 원칙이고 따라서 이제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해서 가게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연차유급 휴가를 못 가게 막는 게 약간 쟁점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있어서는 사용주에게는 이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시기 지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와 반대되게 사업주에게는 시기 변경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사실 너무 많이 나가서 깊게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사실 이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부분에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인정이 되기 쉽나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약간 인정이 되기 쉬울 것으로 약간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아직까지 판례가 나온 부분이 없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판례가 나와야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만 연차유급 휴가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노동자가 마음대로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가지 않고 무급휴가를 안 가면은 연차휴가를 쓰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연차휴가를 쓰게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이 시기를 지정해서 너 이때 연차유급 휴가 써라 라고 하고 실제로 근로자가 그거를 작성해 썼다고 하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분이 사용자의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서 작성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요. 사실은 이제 신청서만을 두고 사실은 이제 논의가 붙게 되는데요. 그쵸. 약간 강요했다고 보기 네. 되게 힘들죠. 그렇죠. 강요했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이게 강요로서 인정받고 사실 이제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설명해드리면요. 또 연차휴가 소진 관련해서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특정한 일차 연차를 소진할 수 있게 하는 연차 대체 합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그리고 근로자의 대표, 그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서로 합의해서 서면으로 만약에 이 특정 날짜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라는 연차휴가 대체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실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 이런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연차휴가 대체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업주가 만약에 그거 작성 안 했다면 사업주가 너 이때 이 시기를 지정해 작성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작성하지 않고 버티는 게 사실은 답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런 불리한 사업주가 약간 나중에 부당한 이익을 부당한 대우를 하겠다 이런 식의 약간 협박을 하면서도 그걸 버티셔야지 사실은 이것들을 좀 권리들을 챙겨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나중에 실제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불합리한 일들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 맞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약간 이런 식으로 버티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맞아요. 사실 일터에서.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순순히 뭔가 무급휴가 이러면서 쓰고는 있는데 네네네. 저 혼자 안 되겠는데요? 이러면서 맞아요. 사업주에서 협박해도 사실은 누구나 약간 그렇듯이 삼성의 이재용과 여기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한 명인 저와 절대 대등하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사용자는 약간 다음 달에 제 목숨을 쥐고 있는 월급을 약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약간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답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만약에 이 경영상 악화로 아까 말씀드린 무급휴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동의 없으면 불법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불법이 아닌 몇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용자도 예측할 수 없는 약간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때 이제 연찰된다. 휴업수당, 맞죠? 휴업수당 이야기죠.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는요. 실제로 그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사업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사업장을 어쩔 수 없이 폐쇄해야 할 때는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다른 거 지급하는 게 있죠. 네, 그렇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그 생계주지원금은 아무튼 그런 것들을 신청하셔야 하고요. 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연차 소진이든 무급휴가든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동의가 아니면 근로자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거부하고 연차를 근로자 마음대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중요하니까 두 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계약서, 신청서에도 사인하지 않고 그 모든 정황에 대한 증거를 남기셔야지 나중에 이제 불이익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편해집니다. 또 이 불이익에 대한 이제 대응이라고 했을 때 약간 이런 걱정을 좀 없애드리기 위해서 약간 이런 방법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요. 어차피 실제로 부당도가 발생해야지 대응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무조건 보관해 두시고요. 사업주나 상사와 면담을 했을 때 무조건 녹음기를 켜셔야 하고요. 또 사용주, 상사와 이제 카톡이나 아니면 사내 이메일 같은 거 나눴을 때 그런 것들 전부 다 캡처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내 이메일은 정말 그 캡처로 사진으로 해서 따로 보관하셔야 되겠죠. 네, 뭐 그렇죠. 카톡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없어지니까.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사와의 면담. 녹음해 놓는 거. 녹음해 두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약간 어떤 부당한 대우를 좀 너 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 직전에는 사실은 이메일로써 사실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그쪽도 이게 약간 위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약간 카톡, 이메일로 이런 것들 잘 안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꼭 면담을 부른다 하면요 휴대폰 몰래 주머니에 넣고 녹음기를 켜고 들어가세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화 중에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꼭 켜고 통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한번 면담하는 걸 녹음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네. 주머니에 넣고 자주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 너무 바스락거려서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네, 들으셨죠 여러분? 최대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주머니 넣고 최대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제 깔끔하게 녹음된다. 이런 네네네. 꿀팁들을 저희 맞습니다. 7MC님께서 남겨주시면서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상담 111 네 오늘 마무리. 상담 111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앞으로는 약간 코로나 시국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담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시기에 일을 그만뒀을 때 필요한 부분들을 좀 상담 사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노가리 차원에서도 뭐 이런 나의 상황 같은 거를 좀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코너 속에서 이러면은 보내주시면 또 좋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정말 이 노가리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메일로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MC님과 함께 협의해서 또 상담 답변 같은 걸 좀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네. 네,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노동법이나 부당대우에 대해서 궁금한 유형이 있으시다면요. 팟빵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관련해서 남겨주시면요. 이거는 정말 약간 이 시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구나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유형으로 저희가 상담 사례를 들고 와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안내드릴 점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청년 유니온 그리고 청년 유니온의 부서센터인 유니온센터는 지금 현재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노동 상담 번호는 02735-0262번입니다.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평일 오전 10시부터 7시 반까지 저와 아니면 센터의 다른 분들이 노동 상담을 진행해 주시니까요, 얼마든지 지체 없이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년 유니온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노동 상담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전화로 하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상담 게시판을 통해서 노동 상담 넘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자문노무사분들께서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실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러면 유니온센터의 사무국장 송하민 그리고 이전 팟캐스트 녹음하던 씨앗이었습니다. 앞으로 씨앗이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하민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씨앗으로 불러주세요. 그게 가장 나은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씨앗님 처음 이렇게 코너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저희가 2주 간격으로 네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최저임금 운동에 관련해서 좀, 청년 유니온의 최저임금 전문가, 최저임금 운동 전문가겠죠? 네,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괜찮다. 한 명씩 나눠서 하면 되겠다. 최저임금 전문가, 최저임금 전문가. 네, 먼저, 보영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책팀장 정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오랜만에 다시 왔네요. 얼마 만이시죠? 2018년에 있나, 녹음? 그때 저야 이후로 한 모르죠. 번도 안 하셨다고요? 네, 안 불러주던데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전 DJ. 네, 그리고 이제 영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무소장 맡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빈 박사라고 불러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재미재미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왜 영민이라는 선택지는 없죠? 어떻게 불러드려요? 뭐 편한 대로 불러주세요. 네. 네, 그러면 영민이라고 오늘 불러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최저임금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 여름이 왔으니까요. 네, 저희가 지난주 뭐랄까요?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언제쯤 시작한 세상에 건가요? 공개된 거는 그날이었죠. 폭염주의보가 올 처음에, 11시 인데 올해 그렇게 더울 처음에 줄이야.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떨어진 날 우리가 최저임금 운동을 공개했죠. 언론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쵸? 그때 그 회의할 때가 피크였어요. 그 이후로는 또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전후로는 전화가 안 오고 우리 집행부끼리 회의할 때는 전화가 엄청 왔었어요. 그죠? 또 회의를 해야겠어요. 회의하고 있어요. 언론의 관심을 받으려면 네,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저희는 조합원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해 왔었어서 조합원 분들께서는 최저임금 운동 올해 어떻게 진행하는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좀 아마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초단시간 노동자였을까? 대상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원래 한 4월 말부터 이제 내부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예, 5월에 이제 조합원분들께 드리는 글도 이제, 드리면서 이제 올해 최저임금 조금 약간 돌렸어서 그런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좀 많이 돌렸었는데, 네,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안 들어가고, 회의장 밖에서 운동을 해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자의 곁에서는 최저임금 운동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 관련해서 이제 최저임금 올라가면서부터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올리면은 쪼개 고용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들었던 고민은 답변을 드렸던 거는 사실은 이제 지역에선 주휴당 원래 안 주고 사실 원래 안 주고 네, 원래 줘야 되죠. 네, 물론 줘야 되는데 주는 경우가 되게 드물다라는 조사들이 이제 저희 지부들이 많이 진행한 뭐 편의점 조사나 이런 거에서 드러났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주휴상 안 주는데 쪼개기 고용을 할 이유는 없고 사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은 쪼개기 고용을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더
관리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교대도 더 잦아지고 혹은 뭐 어떤 것들 요거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야 돼라고 지시를 하더라도 그거를 여러 명한테 전달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드려왔었는데요. 사실 근데 뭐 마음의 짐이긴 했죠. 이게 15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그러면 임금이 사실상 16.7%가 시간당 임금이 차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늘 고민이었던. 네.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는 2017년에 처음 대폭 인상할 때 그때 한 20% 올리자고 해놓고 주유수당 없애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저희끼리는 막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지나갔죠. 2017년은. 예. 저는 그거 되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종진쌤 강의에서도 이렇게 초단시간 노동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이제 운동을 좀 진행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초단시간도 되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뭔가 노동자층이었었던 거잖아요. 노동자층이라고 할까요, 네. 이걸? 그때 저희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님 모시고서 저희 활동가들 강연을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초단시간 관련해서도 특히 뭐 사례로 얘기해 주셨던 건 그때 영화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이제 초단시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지불 여력도 충분한데 초단시간으로 쪼개기 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인식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비정규직 관련해서 과거에는 기간제 기간이 이제 2년 이내인 기간제 고용이 이제 어떤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시간제 고용에 시간제 근로자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제 안에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이렇게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최저임금 운동을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변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게 대중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청년유니온의 최저임금 운동이라는 게. 근데 좀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게 뭔지 애초에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단시간 노동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혹시 보영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당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실제 노동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 상에 주당 몇 시간 일하는지로 써져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게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계약서에 써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사업자에게 또 퇴직금이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 사대보험 가입 의무도 없고 기간제로 일할 경우에 이제 기간 제한이 없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죠. 네, 영원히 초단시간으로 일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이게 차별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못 찾다가 저희 서울위원장님이 그 찾아줘가지고 봤는데 이게 97년도에 이제 그 노동법 개정되면서 그때 이제 시행령에 처음 등장을 하더라고요. 15시간이라는 기준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당시에는 이제 파트타임 15시간 이상 일하는 파트타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규정들을 신설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15시간, 의미에서 보호일까요? 그러니까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뭐 퇴직금이나 아니면 뭐 주휴수당이나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처리한다 뭐 이런 식의 그 규정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그때 이제 신기했던 거는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에서 이게 그 보호에서 빠진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는 당시 신문기사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비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때 이제 갑자기 김영삼 정권의 이제 말기에 이제 노동법 개혁하는 그 사태 때 이제 같이 들어온 조항인데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그 노동법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때 이제 민주노총에서 처음으로 총파업하고 이랬던 사건이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노동법 관련해서 다른 계약 조항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 많은데 거기 이제 서브로 이제 파트타임 관련해서 이런 규정이 생겼다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제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자체가 대단히 적으니까는
사실은 어떤 관심의 대상이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15시간이라는 게 누가 왜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없죠. 이게 아마도 그 개념상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면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일을 하면 이게 그 주 수입원이 아닐 것이다. 혹은 그 생계부양자가 따로 있고 부업 같은 가구원이나 본인의 부업일 것이다. 이런 추측? 이런 개념 위에 있는 이 조건인 것 가부장적이죠. 같은데, 네, 그쵸. 가부장적이고 산업화 시대의 유물 같은 거죠. 근데 이게 그런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래서 왜 10시간도 아니고 20시간도 아니고 15시간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네, 불현듯 5인 미만의 5가 생각나는데 5인 미만의 5도 왜 5인지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요. 네, 손가락이 5개여서. 네. 네. 그러면 제가 최근에 그냥 친구들을 만나서 들은 질문인데 왜 초단 시간이냐고 부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일까요? 원래 단시간 노동자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35시간 이내로 이제 일을 하는 경우, 그리고 같은 사업장 내에서 좀 더 짧게 일하는 경우, 이걸 이제 단시간 노동자라고 규정을 하는데, 단시간도 너무 단시간인 거죠. 15시간이면 사실은. 일주일에 15시간이면은 이제 하루 종일 일한다, 8시간 일한다 생각하면 이틀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틀 일하고 5일 쉬고, 이렇게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갑자기. 그렇지가 않죠, 물론. 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초단 시간은 그래서 아마 따로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시간 중에서도 더 짧게 일하는 초단 시간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가 빠뜨린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최저임금 제도가 최저임금이 이제 2번 연속으로 높게 오르고 작년에 이제 인상률이 급격히 꺾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산입범위 논란도 불거지고, 그리고 이제 주휴수당도 과거와는 전례 없는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낮을 때는 사실은 뭐 산입범위가 어떻든 말든 뭐 이렇게 사실은 어떤 경영계의 메인 관심사일 수는 없죠, 최저임금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높아지고 이것이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제도들이 달라진 그 최저임금 금액에 따라서 조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초단시간 부분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인상률 1, 2%에 집착할 게 아니라, 초단시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을 영구적으로 그냥 만드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갑자기 이제 앞에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아까 초단 시간에 대한 어떤 차별이 있는지 좀 여쭤봤었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저희가 댓글 보면서 그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이거는 초단 시간에 대한 뭔가 관련한 댓글? 아마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좀 차별인 것 같긴 한데, 좀, 혐오 댓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좀 뭔가 인식되는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차별은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이게 통계로 봤을 때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자의 규모는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9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이 중에서 청년 유니온이니까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초단시간 노동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업종을 위주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과를 발표하니까 기사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얘기가 주로 실리게 되면서 그 밑에는 이제 뭐 알바인데 뭐 주휴수당 받으려고 돈을 그러냐. 뭐 얼마나 받으려고 그러냐. 뭐 이제 그것도 다 아까 말했던 화가 나는데 그 산업화 시대의 유물인 거죠. 실제로 알바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바를 하고 있으면 뭔가 사회에 적응을 아직 덜한 것이다. 뭐 노동시장으로 완전히 진입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인식에서 기반한 아주 못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옆에서 화를 내니까 나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초단시간 노동자 안에는 비단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흔히 생각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이라고 볼 수 있는 뭐 편의점, 카페,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도 네. 많지만 또 어디가 있죠? 그런 도서관 같은 경우 가령 사서로 일을 하는데 이제 주말에만 일하게 뽑는다거나 야간에 네. 또 꽤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이 그쵸, 문을 그쵸. 열잖아요. 10시, 밤 10시까지도 여는데 그때는 이제 공고 같은 거 보면은 뭐 오전에 4시간만 일하는데 뭐 3일 일한다거나 그럼 3, 4, 10이잖아요. 12시간. 예, 3일이나 4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짧게 일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100만 명이 다 이제 뭐 그런 소위 청년 아르바이트일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당수가 그런 혹은 또 학원 강사 아니면 뭔가 사회복지나 이런 시설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이 네 사실은 별로 잘 주목받지 않는 그렇죠. 이게 딱 보면 청년, 뭐 여성, 음. 노인들이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로 계속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너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짧게 일하는 곳이 이제 사실은 아마도 그런 일자리에는 이제 소위 중년 남성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계부양자로서의 어떤 사회적인 인식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이제 노동법 보호가 안 돼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거기가 대변되지 않으니까 대변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많은 곳이 제도에 허점이 생기고 이런 것들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닌가. 저 아까 옆에서 화나니까 저도 아까 그때 기자회견 때 이제 사무실 전화 왔던 거 생각나는데 얘기해줘요. 나 그거 제대로 못 들었어요. 뭐 거의 막 1시간 통화하셨나요? 30분. 30분이에요? 네, 30분 통화했는데 아니 그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1320원을 그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뒤에서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을 왜 10,000원을 주장하냐라면서 이제 항의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네, 요즘 같을 때. 그렇죠, 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통화를 잘 하다가 제가 약간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 뭐 아르바이트가 그런 뭐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그 자영업자 분들도 이제 대기업 다니는 것만큼 못 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왜 그래야 되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목까지 올랐다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자기 뭐 또래에서 비교를 한다거나 혹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제 투자한 것들이 있을 거고 이럴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PC방을 하신다고 했나? 그런데 이제 이런 아르바이트 업종들에 30 넘어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유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쩌라구다. 네, 그게 그래서 최저임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으로 제가 좀 그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그런 네. 사람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죠, 사람들도 그건 먹고 뭐, 살아야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최저임금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럼 더 좋은 일자리 어떻게 보낼 거냐? 이런 걸 고민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니까는 더 그런 더 낮게 줘도 낮게 받아도 싸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인 싸다. 거죠. 그런 예, 거군요. 약간 제가 느끼기엔 뉘앙스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근데 저는 뭐 그분만의 인식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뭔가 저희가 본 댓글들에 그쵸, 대한 그쵸. 인식을 총망라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본 댓글에서도 사업주가 단 댓글 중에 내가 사장인데 이런 거. 아르바이트보다 덜 번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거 꼭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댓글 읽고 답하기. 댓글 읽어드립니다. 이런 거. 댓글 네, 읽고 댓글을 읽어보았다. 대신 화내드립니다라던가.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보다 덜 번다라는 것도 그럼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시간에서 어느 정도를 투여하는지를 비교를 해서 그런 것들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 점주분들이 노력한다고 매출이 오르진 않잖아요. 사실은 자리가 제일 크고 그럼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문을 내가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사실상 이제 거의 중간 관리자 회사의 중간 관리자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 그럼 사실은 좀 약간 본사와 어떻게 교섭을 할 건가?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목구멍이 포도청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쵸. 갑자기? 네. 어쨌든 그런 거니까, 물론 이제 그런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있는 건 당연히 이해를 하고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아르바이트보다 무조건 사장이 더 벌어야 된다. 근데 내가 만약 들이는 시간이 적으면은 덜 벌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게 네. 요즘 어렵고 하니까 그 점주분들이 편의점에 자기가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그쵸. 편의점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 억울함에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상 얘기하는 게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면 이 억울함을 해소하려면 이 억울함의 원인을 정확하게 겨냥해야 되는데 원래 다 사람이 그렇듯 더 약한 사람한테 화살을 돌리고 싶은 거죠. 뭐 그래서 사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편의점에서 막 그런 뭐 수십 시간, 몇십 시간? 한 50시간, 60시간 넘게 일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점주분들 얘기를 들으면 사실 저도 가슴이 아프긴 해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안 올렸으면은, 뭐, 삶이 나아졌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건 또 이제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뭐지? 그리고 댓글들이 되게 어쨌든 점주님들의 감정이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 통계를 내보고 싶어요? 그런 거 그거 통계 나온 거 불가능하겠지만. 못 보셨어요? 어떤 거요? 네이버 저희 100개 넘어서 통계 나온 거? 아 누가 댓글 다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 이게 연령대만 그- 나와요. 연령대와 성별만 그러니까. 나왔죠. 근데 그런 지위 이런 것들이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영업자가 이제 한국 경제 구조에서 제일 나는- 취약한 분야에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해서 그건 이제 어쨌든 같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계속 고민해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혹시 초단 시간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실태조사 얘기로 넘어가시려고요? 네.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태 조사를 그래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떠하냐라는 걸 보고 싶어서 현장으로 많이 나가 보기도 했는데요. 일단 실태 조사 왜 했는지는 제가 말해서 끝났나요? 그건 아니죠. 왜 하셨나요? 왜 하셨나요? 왜죠? 질문지를 짠 사무처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질문지는 정신팀장님이 짜셨죠. 아 그랬나? 저는 사실은 이게 실태조사를 하자는 안은 작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안을 냈었는데 의견으로 작년에도 이제 기각당했죠. 작년에. 뭘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최저임금 가지고 이러면서 실태조사 해볼까 했는데 이제 네. 들렸던 게 올해 된 거예요. 그때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는 준수 실태를 점검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고민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해보는 거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차등 적용을 막아야 한다 이게 큰 힘을 네. 얻어가지고 이렇게 밀렸죠. 네, 그래서 맞아. 근데 네. 괜찮은 것 같아. 2010년, 2020년 이렇게 딱. 그쵸. 10년 10년, 비교. 10년 이런 느낌이 나니까. 왜 10년 비교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10년이냐고요? 아, 청년 유니언이 2010년에 창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그때 그러니까 했던 걸. 그때 이제 청년 유니언이 창립되고 이제 무슨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이라는 걸 받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도 전국의 편의점을 찾아가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얼마 받고 계시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아시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었던 거죠. 네. 그때 미준수율이 66%였어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못 받고 있었다고 보면 되죠. 그때가 또 4,110원 정도? 정확히 4,110원입니다. 오. 4,110원이었을 때인데 2,000원대를 받고 계시는 분도 있었다. 이런 게 결과물에 있었죠. 네. 2,000원대 후반 뭐 이런 거였을 텐데. 그때 그래서 조합원이 그때는 한 아마 50명, 60명 뭐 이럴 때였는데 근데 되게 대규모였어요. 네. 400여 명이. 500여 명? 네. 오. 400명이요. 그때 그래서 인터넷 뭐 구글 시트 이런 거 그때도 했나? 온라인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궁금하다 그것도. 그때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2호선 순환선상 뭐 이런 걸 이제 5주년 밤에서 그 이제 시상식 같은 거에서 이제 상을 한 뭐 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호선 순환선상 이런 걸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 그분이 2호선은 이제 순환선 타고 다니면서 하신 네, 거예요? 2호선 한 바퀴를 돌면서 한정거장 내려서 편의점 어머, 그거 사고 어머. 한정거장 내려서 편의점 사고 그렇게 하셨다고. 와. 저도 이건 얘기만 들어서. 네. 어. 네, 그때 그렇게 애써주신 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10년 만에 이렇게 또 조사를 잘 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많은 조합원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전국에서. 그럼요. 그쵸? 그쵸. 네.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660개 응답, 좀 잘못된 응답 빼고서 660개 아. 정도를 이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편의점, 이번엔 편의점만이 아니라 초단 시간이 많은 편의점, 카페, 음식점, 이렇게 세 개 업종에서 이제 받았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저도 주변에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지금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660개면 정말 엄청난. 그거는 연령대.
네. 저도 언젠가는 네. 편의점에서 일을 했었으니까요. 네, 저도 아르바이트를 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영민님 이따 봐요. 아 그래서 이게 그 연령 그 응답해주신 분들이 대단히 그 연령대가 한 만 22세 정도 이하가 이제 대다수. 예, 절반 이상이 이제 만 22세 이하. 하면서 근데 계속 놀랬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실지 사실 잘 예상 못했거든요. 이게 엄청 열심히 부탁해야 해줄까 말까라고 생각했는데 온라인으로도 꽤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조합원분들이 함께 나서 주셔가지고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요새 또 그런 누가 그걸 하고 싶어 해. 낯선 사람이 말 거는 거에 있어서 되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경계심이 코로나에 높아. 네, 그렇죠.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누가 말을 거면 일단 경계하고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말을 건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함께 해주셔가지고 진짜 엄청 든든했던 것 같아요. 뭐 각 지부에서도 해주셨고 뭐 서울의 곳곳에서도 했었고 다른 지부 뭐 다녀오시면서 어땠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울에서 한 6곳, 7곳 했나요? 저희가 서울에서 독립문, 망원, 마포구청, 신림, 건대 그리고 또 어디였죠? 구로 회기에서도 했고. 네, 회기에서도 네. 했죠. 신림 3곳. 얘기했어? 네. 6개 정도 한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서 이제 그 저희가 보통은 현장 방문 캠페인 많이 갔는데 이제 홍대나 종로, 대학로 이런 데를 많이 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은 이제 좀 더 이제 안 가본 동네 그리고 조합원들이 있는 동네 이런 데를 이제 돌면서 이제 실태 조사하면서 좀 약간 새로웠던 것 같고. 맞죠. 네. 그리고 이제 경기에서도 이제 한 4군데에서 이제 그 진행을 했고요. 구리, 수원, 안양, 네, 시흥, 부천, 네, 5군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경남에서도 열심히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남이랑 광주에서도 많이 진행을 해주셨고 또 이제 대전이랑 부산, 대구에서도 네, 실태조사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지부가 없는 강원도까지 그쵸. 갔다 오셨잖아요. 네, 원주를 갔다 왔죠. 저랑 서울 위원장님이 갑자기 서울 위원장님, 네, 저희 그 서울 지역 대의원분 중에 이제 원주에 지금 가 계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얼굴도 뵐 겸 원주에 가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거기 간 거는. 네? 죄송. 꼭 그쵸. 가고 싶대요. 원주를 가고 앞으로 싶었던 거죠, 강원도 그거는. 갈 일 네. 있으면 치리와 함께. 네, 치리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가는 거 좀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원주에 갔을 때도 막 그 한 곳은 점주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들이밀었더니 이제 이거 뭐 그래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이렇게 적으라고 하시긴 하면서도 이제 약간 투덜대시는 거예요. 어머. 요새 최저임금 안 지키는 데가 있나 뭐 다 들고 찾아가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를 좀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지키는 데 많아요라고 목구멍까지 올라가니까 한 장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쵸 물론 그렇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계속 옆에서 꼭 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 한참 잡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그래가지고 그쵸 물론 저희가 뭐라고 뭘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이거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네. 저는 너무 저한테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이 그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 가까이? 살고 있는 곳에 밑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단골이어서 사장님하고도 친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장님 말고 한 분이 더 계셔요. 일하는 분이 낮에 그분한테 이제 해달라고 했더니 8,400원을 받고 있다고 적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까이에 있구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은 이제 실태조사 도는데 그 좀 늦게 늦은 시간대여서 도는데 이제 보니까는 이제 사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는 이제 마감 때여서 시제 점검 이런 걸 하고 계시다가 이제 제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하러 찾아간 거죠. 그래서 약간 죄송했는데 되게 시크하면서도 쿨하게 그냥 받아서 해주시다가 또 이제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니까 또 이제 또 그 잠깐 맞아요. 내려놓고 손님 올 이제 때는 비켜드려야죠. 손님 또 이제 하고 그러고서 되게 분주하게 막 빨리 적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선 나왔는데 이제 근데 이제 그 밑에 기타 의견 받는 게 있었는데 약간 짠했어요 거기서. 왜? 거기에 뭐를 적어주셨냐면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이제
사실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사실은 뭐 아르바이트는 뭐 좀 더 덜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다들 일하는 건 어쨌든 똑같은 건데 이런 생각들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분주하면서도 이게 그 하는 와중에서도 어쨌든 그 말은 하고 싶었던 그런 그게 거죠. 정말 대단하지.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분도 초단 시간이었던 걸로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받으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잘 그쵸, 그쵸. 모르겠는데 이제 와닿는 게 좀 덜한데 그 오프라인으로 가면서 받으니까 뭐 예를 들면 주말에 갔는데 맞아요. 주말이라서 초단 시간이 많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주중에 갔는데도 초단 시간이 많아서 아 초단 시간이 그냥 많구나라고 이렇게 실제로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그게 더 와닿게 되는 맞아요.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저랑 같이 캠페인 나가셨던 조합원분은 이제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되게 씁쓸한 표정으로 아 진짜 14시간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쪼개기 고용을 한다. 그래서 15시간 미만으로 고용을 한다. 이런 거 계속 말을 하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15시간 8호 및 14시간, 14.5시간으로 계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을 때 오는 어떤 그런 그쵸. 와닿음이라던가 같이 충격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거죠. 받았던 조합원님이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말 그대로 현장을 다녀보니 맞아. 초단 시간이 진짜 만연해 있고 많구나. 네. 진짜 딱 안 주려고 누가 봐도 안 주려고 14시간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맞아. 것들. 오프라인으로는 좀 그랬던 것 같고 온라인으로 굉장히 여기저기서 힘을 많이 써주신 것 같던데 또 네, 지부나 지부에서도 이제 예, 그런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대학생분들이 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대학 커뮤니티나 이런 데도 많이 공유를 해주셨고 이제 지인들을 이제 맞아. 예, 지인의 단톡방을 지인들, 노리고 네, 단톡방을 이렇게 네, 해주시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네,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런 온라인으로 이제 해주신 분들은 의견을 이제 맞아요. 오프라인에서 의견 적기가 좀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그래서 손님이 언제 올지 그쵸, 몰라서 언제 긴장 올지 상태에서 모르고. 하다 보니까 네, 일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어쨌든 그 의견을 되게 길게 남겨주신 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따가 다음 시간에 읽어보는 네. 시간을 또 가질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실태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또 미리 뽑아왔죠. 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일단은 뭐 아주 기본적인 인적 사항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60명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것을 물어봤는고 하면 몇 시간 일하는지, 시급 얼마 받는지, 주휴수당 받고 있는지, 지금 똑같은 조건이라면 지금보다 더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초단 시간인 건가, 아니면 더 일하고 싶은데 초단 시간으로 고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문항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투잡을 뛰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응답자 특성을 얘기를 네네. 할까요? 네네. 이거를 그 주요 응답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아까 결과물을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면 네. 되겠죠? 이게 그 결과물을 분석을 했을 때 저희 사무처장님이 또 휘리릭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은 17.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평균 시간당 임금은 8,665원이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8,590원을 받는다 대부분. 더 받는 경우 거의 없고 딱 맞게 받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 8,590원만 받는 비율이 63.9%였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경우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곱해버리면 이제 월 임금이 67만 원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했을 때 위반율이 11.7%였어요. 그래서 낮죠. 이 정도면 그래도 그쵸, 생각한 것보다. 2020, 편의점 그런 아르바이트 업종만 대상으로 한 건데. 2010년에 66%였는데 2020년에 11.7%면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최저임금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그래도 최저임금은 지켜준다 이런 것들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최저시급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인식 개선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초단시간 노동 실태를 봤을 때 전체 응답자의 절반 52.7%가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예상보다도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목이 맸어. 그런가 봐요. 52.7%가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다른 뭐라고 하죠? 다른 계층보다 여성에 평균적으로 더 많았고 또 청소년 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도 맞아. 이제 그 여성이나 청소년의 이게 그 불안정한 일자리가 몰리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 그 주휴상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데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6.6%에 불과했다. 그래도 있네요. 그니까요. 있는 게 놀랐죠. 좀 신기하기도 네. 했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닐까 생각했어요. 다 그 초단 시간이 아닌데 몇 명만 초단 시간인 경우. 그럼 이제 여기는 그렇다고 안 주면은 약간 그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일하기 서로 싫고. 그 임금을 모를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뭐 저도 이것도 가설이죠. 근데 왜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얘만 짧게 일한다고 임금 그 시간당 임금 낮게 주고 이러기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사실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초단 시간이 아닌 이상?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초단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그냥 수도 당연히 있겠네요. 주는 건가 보다 하고 줬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성악설을 믿으시는군요. 아무튼 계속해 볼까요? 네. 그 최저임금을 맞춰준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최저임금 미만율이 11.7%였던 거에 비하면. 였던 거에 반면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 응답자의 16.8%에 불과했다고요? 받는 비율이. 그쵸. 그쵸. 보면서도 놀래가지고 어. 때마다 보면서 볼 때마다 다시 놀라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의 절반은 초단 시간이어서 안 받고. 이때까지 네. 막 주휴수당 때문에 너무 힘들다 폐지해라 막 맞아. 이랬는데 근데 주지도 안 않고 주고 있어. 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 약간 억울했다 이런. 그런 그래서 안 주는 생각을 거야? 라고 말하려나? 그렇죠. 돌고 도는 거죠, 사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초단 시간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이제 투잡으로 일을 여부. 더 하고 있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이. 평균보단 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초단 시간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제 더 근로 시간을 늘리고 싶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더 많았고 그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평균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전체 응답자는 중에는 16.3%가 투잡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초단 시간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19.1%가 15시간보다 더 일하기 그쵸. 위해서 다른 곳에서 투잡을 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영민 아직 결과를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결과는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그러면 영민님이 이거 좀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하면서 좀 느낀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 결과 분석하고 분석을. 나서 하고 약간 나서 저요? 갑자기? 그랬잖아요. 각 나온다 이러고. 그쵸. 네. 맞아. 이게 의도한 건 전혀 아닌데 여성일수록 그리고 나이대가 이제 그 22세가 많다, 밑이 훨씬 더 많다고 했잖아요. 예, 18세, 19세, 뭐 20세 이렇게가 많아서 그래서 연령대를 거의 2세, 3세 단위로 쪼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어릴수록 그냥 초단 시간이 더 많은 거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 수도권 원래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비수도권은 그냥 주휴수당 안 지키지 쪼개기 안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비수도권도 이제 한 40% 정도 이렇게 쪼개기를 하는 게 나타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불법보다는 편법이 낫죠. 예, 어쨌든 법을 지키려고 한 거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맞아. 이제 제도를 변화시켜야 나가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안 주는데
안 주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느냐 아니면 그냥 안 주느냐 이 그쵸. 차이. 노골적으로 안 주느냐. 네. 이 그래서 심지어 핑계거리를 제 만드느냐. 아는 분은 이제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 착하지 않냐. 그래도 주유상 못 아, 주니까 맞아요. 15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법을 지키려고 한다. 정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법을 알고 있는 거잖아. 좀 찾아본 그쵸. 거잖아요, 확실히. 아마 뭐 사업주분들 사이에서의 어떤 맞아요, 그 맞아요. 공유가 되겠죠. 사장님들 맞아요. 꿀팁으로. 네. 편의점 뭐 점주 뭐라고 하지? 그 카페 뭐 이런 게 있을 그쵸. 오픈 카톡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네. 그러죠. 맞아. 그리고 이제 한번 그 이제 주유수당을 못 받던 거를 이렇게 누적했다가 이제 나중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다거나 네, 진정을 그런 넣어서 거 받는 때문에, 경우를 네. 이제 그 사장님들 아니 사장님이 아니라 알바 노동자들끼리 은어로 주유통수라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어디서 봤어요? 어머. 통수가 아니죠. 아니니까 뭐. 그쵸. 네. 그런 은어를 쓰는데 음. 그 사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통수가 아니죠. 정당한 그럼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 보면 이제 음. 아프구나 하고 주유수당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 주유통수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일단 지금 못 받고 있는 걸 아는데 나중에 달라고 한꺼번에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근데 네.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달라고 하면 줄까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궁금했어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체불임금으로 인정받는 가정들을 밟아야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때 당시에 달라고 첫 하면 월급이 바로? 나왔어. 근데 주유수당이 없네 뭐 이렇게 됐다던가 아니면 계약 그 근로계약서에 써 있으려나? 근로계약서에 주유수당 안 준다고 써 있어도 불법이죠, 그거는. 네. 근데 보통 그렇게 안 써. 그 주유수당에 관련한 이야기가 아예 안 써 있잖아요. 그쵸. 근로계약서에. 그거 원래 안 주는 거다 뭐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뭐 아마 그걸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쓰겠다라고 아마 사장님은 해고를 하지 않을까. 네, 아마 그래서 맞아. 보통 그런 그렇게 얘기도 많이 들었죠, 네, 저희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실태조사에 각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고 저희 최저임금 운동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니 맞아요. 그렇죠. 그 결과를 발표하고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협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저희가 네. 했습니다. 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떨어진 날이에요. 잊을 수가 없나 봐요. 너무 햇빛이 더웠어, 진짜. 너무 뜨거웠어요. 전 8월 한 3시인 줄 알았어요. 8월에 어떤 진짜. 오후 3시 이런 느낌의 날씨. 저희 사진 보셨나요, 여러분? 그 조합원분들 이제 기자회견 진짜 사진 너무.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다 찡그리고 있어요. 이게 물론 초단 시간 노동의 실태의 분노에서 찡그린 걸 수도 있지만 그날 햇빛이 진짜 너무 뜨거워가지고 맞아. 다들 익어가고 있었죠. 맞아. 그리고 정말 배경 그 사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배경 정말 배경 시강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할까? 아니 이게 최저임금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어디서 해야 될까? 하냐. 이렇게 맞아, 저희가 엄청 엄청 고민했는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최저임금이면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그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가서 해야 되냐? 그럼 고용노동부 거기 가야 세종시까지 가야 되는데 돼요. 세종을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위원이 다 있으면 저희는 과감하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때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도 맞아요. 전이라서 열리기도 전이었어요. 가면 이제 고용노동부 그 최저임금위원회 담당하시는 실무진들만 있겠죠. 음. 그러니까 거기도 아니다. 그럼 국회에 가야 되냐? 근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 국회가 아닌데? 그럼 어그로라도 끌기 위해 청와대 앞으로 가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문재인한테 하다가 요구한다 이런 거 해야 되냐. 근데 막 그것도 우리가 그 이상해.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이래야 한다라고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시해왔잖아요. 최저임금 그쵸. 결정 단위도 그건 최저임금 아닌데 위원회 개입을 이슈다.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청와대 앞에서 가는 것도 안 맞고 저는 사실 그 의견이 제일 좋긴 했는데 그러니까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에 가서 한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 홍대 뭐 그냥 길거리라던가 아니면 뭐 신촌 어디 길거리라던가 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많을 곳인 거겠죠? 뭐 그런 데서 한다던가 아니면 뭐 편의점에 좀 많이 있으니까 편의점 본사 앞에 같은 데 간다던가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스팟이 좀 그래도 익숙한 곳이어야 되고 이제 약간 맞아. 전 사회적인 발신 아닐까 싶어서 이제 세종문화회관 앞을 고른 건데 거기 이제 계단에 이렇게 마킹이 돼 있는 거예요. 뭐였죠? 한 스페인 수교 90주년? 50주년 50주년? 아니야? 화려했어요. 아무튼 하여튼- 화려했어요. 아무튼 화려해서 배경이 진짜 너무 시강이었어 정말. 네, 시선 강탈 진짜. 근데 또 모르고 보면 안 보일걸?
우리가 신경 쓰니까 보이는 우리가 신경 쓰는 거겠죠? 조합원들이 물론 한번 판단해 주시기. 그래서 저는 뭐 세종대왕상 앞에서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 나중에 하긴 했어요. 네, 거기는 최소한 푸른 하늘이 배경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에피소드가 더 있었잖아요. 어떤 거요? 저는 중간에 마이크가 꺼진 게 정말. 저희 마이크 배터리 샀다고 합니다. 와. 저희가 매번 그 집회 할 때마다 혹은 기자회견 할 때마다 세 번째인가? 중간에 앰프가 꺼져가지고 당황했었는데 딱 이번에도 위원장님 발언 시작할 때 끊겨가지고. 맞아. 전 속으로 다행이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얘기할 때는 앰프가 잘 나오거든요. 나까지는 나만 됐다. 아니면 돼. 네, 또 우리 위원장님이 또 시원시원한 발성으로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저 앰프가 옆에 불안했으나. 있으면서 너무 웃겼던 게 보통 마이크가 안 나오면 한번 이렇게 몇 번 확인을 하잖아요. 안 나오나? 톡톡 쳐보고 껐다 켜보고 말이잖아요. 멈추지 않았어. 근데 안 나오자마자 옆으로 딱 돌리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쿨하게. 그래가지고, 맞아. 역시 아셨나? 안 나올 아니, 줄. 앰프 상태 안 좋은 받아들이고 건 알고 있었죠. 있었는데 어쨌든 주저없이 선택하는 어떤 맞아. 강단. 그래서 그때 강단으로 얘기했던 걸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요구한. 위원장님이 요구안을 발표하셨죠. 네.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주휴수당을 차별 없이 모두가 그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협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주휴수당을 저희는 기본급화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는 거죠. 이게 사실상 그 똑같은 결과가 있더라도 그 경로나 형태는 매우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휴수당을 뭐 시간에 관계없이 누구나에게 보장하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저희가 이번에 얘기한 거는 주휴수당을 없애고. 폐지하는 동시에 그만큼을 최저 시급에 넣자. 최저 시급을 그러면 그만큼 올린다. 그쵸. 그런 요구안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되기만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큰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요구안에 담았던 거는 첫 번째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협상을 주휴수당이 포함된 1320원부터 그 협상을 시작해라 이거였고 두 번째가 그러면 이제 그 국회가 국회에서 주휴수당은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법 개정을 하면 이제 그 주휴수당을 모두가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위원회에 또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죠. 최저임금위원 경영계? 네, 사용자 측에서 그쵸, 경영계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동결, 최저임금 올해 계속 동결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끔은 이제 주휴수당이 문제다, 주휴수당도 없애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제 주휴수당을 없애면은 임금의 16.7%를 날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받고 있던 사람들은. 네, 절대 사실은 이거는 16.7%가 진짜 이거는 이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쵸. 개한테 미안해지네. 이게 16.7% 진짜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은 197만 원인데 이거에 거의 179만 원인데 179만 원인데 거의 여기서 이거에 20만 원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전체 임금 노동자의 그 임금을 깎겠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주유가 날아가면 그대로 날아가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주장인데 네. 어쨌든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인 거 알면서도 협상용으로 계속 얘기하는 걸 말이에요. 차등 적용까지 네.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다 실현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대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막막한 거죠. 이게 서로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그 서로 얻을 것을 얻어내는 게 어떤 협상이라는 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반출을 해보면은 노동계도 1만 원을 얘기하는 거는 다르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저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그렇죠. 그거는 그건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도 똑같이 문제의식이 있어서 안 들어간 거죠.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게 진정한 협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때 아까 기자회견 항의 전화 받았던 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약간 억울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그분은 계속 최저임금 1만 원 하자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도 가끔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보도자료에 인상의 이응자도 요구안에는 없거든요, 사실. 그냥 일단 기준점을 8,590원이 아니라 1,320원을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 상태가 동결인 네. 거죠. 그 상태가 동결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막 거기서 뭐 그거보다 무조건 더 높아야 돼, 무조건 그거보다 뭐 얼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그 관점을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분도 계속 그래서 10,000원을 올리자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휴수당을 합치면 이렇게 되고요. 초단시간 어쩌고 고용 상태를 물어보지. 응? 고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초단시간 그럴 고용을 하고 있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은 이미 1320원 주고 있다. 혹시 안 주냐? 진정 넣겠다. 뭐 이렇게 하지. 나도 그 얘기 했었잖아. 아, 그렇군요. 다음부터는 두 분이 받으시면 돼요. 이분이 안 싸워봐서 그래요. 성정이 착해가지고 화를 안 내다 보니까. 아니 10,000원은 맞는데요. 올리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좋게 대화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그래도 이제 전화까지 우리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까지 주신 건데 그럼 이제 좋게 마음을 돌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네, 그렇고요. 사회적 연대를 고생하셨습니다. 잘해야겠다. 어렵네요, 연대. 진짜. 그래서 그런 요구안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안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밖에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최저임금위원회 안 들어가는 좀 이야기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왜 이거는 밖에서 해야 하는 운동일까?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최저임금위원회 우리 이거 안 들어가는 거가 약간 화제가 될까봐 걱정을 조금 했어요, 사실은. 약간 자의식 과잉이네. 자의식 과잉이었나 봐요, 진짜. 약간 반성을 했는데 청년이 여전히 한 줌이구나 이런 반성을 했는데. 그래도 어떤 경제지 네. 기자분이 나한테 물어봤어. 그래요? 저한테도 물어보긴 했어요. 왜 안 들어가냐? 예.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답변을 안 드리니까 보통 아마 원하는 답변은 민주주의 잘렸어요. 싫어서요. 이런 걸 아마 원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어쨌든 저희도 이제 올해 어쨌든 최저임금 운동 관련해서 고민을 쭉 하다가 어쨌든 이제 그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 오픈 카톡방으로 이제 중계도 하고 이제 실시간 공유도 많이 해드리고 하긴 했는데 사실은 회의장에서 이제 제가 3번 그러니까 회의장 정확히는 2번인가요? 어쨌든 2년 정도 어쨌든 풀로 지켜본 건데 그때마다 이제 느끼는 건 사실은 노사가 이제 사실은 똑같은 쟁점들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방식 이요 좀 관성화돼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노사의 어떤 그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떤 변수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럼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또 똑같이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공익들이 결정을 하겠죠. 네, 솔직히 올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사실 그 과정에서 그동안은 10원이라도 더 높은 거를 이제 도모하고자 했었던 거라면은 지금은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좀 판단이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단시간 차별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요구안 자체에 노동계 요구안에 이걸 포함시키자라고 저희는 이제 그 양대노총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민주노총에서도 원래는 그러니까는 참여를 전제로 이제 제안을 주시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우리의 고민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걸 이제 내부에서 논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이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밟아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당장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올해는 따로 역할 분담해서 가는 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는 이제 회의장에 안 들어가고 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제가 사실 이해하기로는 그 아까 정형화라고 했던 부분이 네. 그 노동계에서 올리자라고 얘기하고 사용자에서는 내리자라고 얘기하고 동결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서로 삐져서 한 번씩 안 나오고 맞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노동계 측에서도 그렇고 사용자 측에서도 그렇고 각자 한 목소리를 만들어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각자의 그쵸. 한 목소리를. 근데 그때 사실 저희의 목소리랑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예 한 목소리가 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었던 주휴수당을 거죠. 없애자라는 얘기가 이제 우리는 최저임금을 그만큼 올리는 거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분리해서 일부러 다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논의가 꼬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조심스러운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번에는 그런 거 감수하고서 가야 된다. 이번에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건데 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가 만약에 관철이 된다면 다른 어떠한 것을 양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 판단값이 약간 다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뭔가를 이뤄내도 만약에 이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임금대로
인상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 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위원이 머리가 깨지고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자아분열이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쌓아 나가자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는 저희가 장애투쟁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구나, 장애투쟁이구나 이게 이러면서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그쵸, 장애투쟁은 투쟁인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그렇다고 제도적인 수단을 아예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어쨌든 국회를 통해서 어쨌든 15시간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마 뭐 저희의 그런 요구를 100%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관련해서 그럼 초단시간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가령 뭐 최저임금 그 15시간 미만 노동자들에게도 주휴수당을 전면적으로 다 지급하자라는 걸로 법 개정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최저임금 운동은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될까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또 안 가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워서 찾아가는. 짧고 굵게 한 번만 가기로 했어요. 그죠? 네, 그쵸. 전국에 있는 지부 위원장님들과 다 같이 해가지고 오송이 아니죠, 세종. 오송에서 모여서 물론 버스 타고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고용노동부 앞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하고 이거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부별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어차피 최저임금위원회도 위원회인데 국회 법 개정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초단시간 차별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거리에서 캠페인도 하고 관련된 서명도 모아서 이제 국회로 가는 거를 이렇게 된 이상 국회로 간다. 네. 그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 제일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청년유니온에서 최저임금 운동이라고 하면 캠페인이 저는 제일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재밌는 캠페인이 진행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떤 굿즈를 준비해 주실지 기대가 되고, 네. 지금 기획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획을 내주실지 이런 것들이. 네. 기대해 주세요. 야, 너무 진짜 갑자기 기대가 미안. 없어진 목소리인데? 미안, 나 너무 영혼 없었지. 우리, 네, 그쵸. 한 명의 조합원으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하나의 실무자로서는. 자분이 온다, 자분이. 그럼요. 인간은 뭐 다양한 면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실태조사 아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실태조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뭐 저는 시간이 되면 댓글도 읽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